포핸드가 뭐 원래 기본이긴 한데 저는 이제 오늘은 백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쇼트, 그다음 뭐 백 드라이브, 뭐 푸시, 더 나가서 원래 치키타까지 있는데 치키타도 제가 아는 부분에 한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 강의는 굉장히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보고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배울 점이 있다면, 따라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쇼트에 대해서 할게요. 쇼트는 사람마다 달라요. 뭐 어떤 분들은 약간 여기 이렇게 내려놓고 하라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약간 이렇게 세워서 하라는 분도 있어요. 솔직히 어느 게 정답이다 이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올려서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할 때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쇼트를 한다고 할 때는 그냥 약간 올립니다. 올려서 보통 이렇게 쇼트를 많이 해요. 네. 대략 각도는 한 45도 이상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45도 이상 올라가는 것 같고, 손목은 안 씁니다. 처음에 쇼트부터 배우는데 이제 손목을 써서 배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깨끗하지 못하게 공을 치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손목을 쓰다 보면. 그러니까 원래 보통은 쇼트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민볼로 가야 되죠. 근데 이게 손목을 쓰다 보면 잘못하면 이렇게 비껴 맞는다거나, 그리고 코스를 정확하게 못 찌르고 자꾸 열로 사이드로 빠진다거나 혹은 막 열로 간다거나, 손목을 쓰다 보면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손목은 쓰지 마시고 약간은 꺾은 상태에서, 좀 더 가까이서 보여드릴까요? 약간은 이렇게 약간 꺾여 있는 상태에서 자세를 잡고 앞으로 치라고 얘기를 해요. 코스를 보면서 쳐라. 툭툭 면에서. 그래서 볼을 맞출 때는 라켓이 흔들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라켓을 흔들리지 않을 정도는 잡으셔야 돼요. 너무 꽉 잡으시면 안 돼요. 너무 꽉 잡으면은, 이걸 완전히 꽉 잡으면 여기도 힘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너무 꽉 잡지 마시고 약간 그냥 흔들리지 않을 정도. 네. 이게 공이 워낙 가볍죠. 그러니까 공에 맞았을 때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만 잡으시고 그냥 면만 만들어 놓고 공이 오면 앞으로 이렇게 밀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그리고 이걸 하시다 보면은 어디에 맞추느냐, 그냥 가운데가 제일 안전합니다. 가운데가 제일 안전해요. 가운데가 제일 안전하지만 한 보이실까 모르겠네요. 한 이렇게 잡았을 때 요 지점이면 다 괜찮아요. 요 지점이면. 네. 요 지점이면 다 괜찮고, 그리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이 뭐랄까, 쇼트를 너무 세게 하려고 좀 빨리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쇼트는 항상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요 정도 박자가 제일 안전해요.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이거부터 하시는 게 좋아요. 굳이 이거를 막, 물론 둘의 반 박자에 하는 게 쇼트는 좋다. 포핸드는 여기까지 와서 치니까 세 치고 여기서는 약간 반 박자 빠르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긴 합니다만, 저는 그냥 똑같이 포핸드 박자하고 똑같이 가는 거를 추천해 드릴게요. 그냥 손목 고정시켜 놓고 45도 올린 상태에서, 물론 뭐 45도 정해진 건 아닙니다. 이거는 좀 힘들어요. 이렇게 올려가지고 치면 약간 자세가 약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좀 불편합니다, 이게. 그리고 나중에 백드라이브 할 걸 생각해서라도 여기서 한 요 정도까지 내려놓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렇게 하다가 백드라이브 이렇게 내려가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이렇게 하다가 바로 나갈 수 있으니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한다. 네. 그리고 손목은 쓰지 말아라. 처음에 할 때는. 네. 요게 일단 처음에 쇼트예요. 그래서 처음에 쇼트 할 때 이렇게 해서 내가 정확하게 공을 맞출 수 있는 정도가 됐다. 그러면 쇼트는 클리어 하신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요게 되고 나면 손목을 살짝 써보는 거를 좀 해보라고 시킵니다. 왜냐면, 와볼래요? 손목을 쓰면서 손목을 살짝만 이렇게 쓰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공을 긁는 게 아니라 여자 선수분들이나 여자 선수분들이 특히 이렇게 좀 요런 탁구를 많이 치죠. 약간 손목 이렇게 쓰면서 약간 이렇게 치는 이런 탁구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 손목 쓰는 거를 조금
정확하게 손목을 써서 정확하게 맞추는 이런 타구 연습도 요 쇼트 하고 난 다음에 살짝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뭐 선택이에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하라고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걸 할 줄 알면 여기서 손목을 쓰면서도 칠 수 있는 요거를 좀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 요즘에는 푸시를 먼저 배우는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제가 뭐 레슨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레슨을 한다 그러면 백드라이브를 하기 전에 일단 푸시부터 가르쳤던 것 같아요. 푸시라고 하는 거는 공이 낮게 오면 쇼트인데 공을 약간 띄워줘 볼래? 약간 이렇게 떠왔을 때는 이렇게 하면 너무 약하잖아요. 이럴 때 푸시를 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푸시를 해요. 푸시를 하는데 이 푸시하는 방법은 팔을 약간 당기면서 손목을 약간만 이렇게 젖히면 이렇게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젖히시면 안 돼요. 이렇게 젖히면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 이렇게 맞아요. 네, 정확하게 안 맞죠. 물론 이렇게 맞았을 때는 더 세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많이 꺾었으니까. 하지만 가급적이면은 너무 많이 꺾는 거는 좀 비추다. 네, 너무 많이 꺾지 마시고 요 정도에서 한 요렇게 빼서 손목을 쓰면서 손목을 지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쇼트예요. 요게 쇼트예요. 자, 하나, 둘. 자, 푸시다. 이렇게 당겨요. 탕. 공에 어디를 때리냐? 그건 공의 높이에 따라 다릅니다. 예. 공을 여기에 때리면 푸시입니다. 이렇게는 설명해 드리기가 어려워요. 근데 너무 눌러치진 않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자, 너무 눌러치게 되면 안 오셔도 돼요. 안 와도 돼요. 자, 너무 눌러치게 되면 이 정도 붙어 있을 땐 상관이 없어요. 눌러쳐도. 근데 여기 있으면 너무 눌러치게 되면 네트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누르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좀 앞쪽으로 쇼트를 하는 걸 좀 세게 친다는 느낌으로 처음에 연습을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쇼트를 손목 써서 하는 게 한 요 정도라면 요거를 요런 느낌으로 좀 더 가볍게 이렇게 쭉 날려준다는 느낌으로 손목을 이렇게 빼서 그러니까 팔도 아예 안 쓰진 않네요. 손목만 갖고 이렇게 치면은 네트로 가요. 그래서 팔의 힘을 약간은 줘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땅 이런 느낌으로 손목도 쓰면서 타이밍 잡기가 중요하죠. 요게 푸시입니다. 요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때리는 거. 요게 푸시예요. 요 푸시를 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드라이브를 하는 거예요. 푸시는 한 게임에서 한 번도 안 사용할 가능성도 있어요. 하다 보면. 하지만 백 드라이브는 한 게임에서 한 번도 안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있으면 좋겠죠. 예,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뭐 드라이브든 푸시든 하긴 쓰기 나름인 거니까. 백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각이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힘들어요.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백드라이브 걸려고 그러면 팔을 쓰게 되죠. 이렇게.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빠르겠어요? 아니면 이게 빠르겠어요? 이게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체력적인 소모도 이게 훨씬 덜해요. 그래서 백드라이브 할 땐 손목을 쓰라고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부터 하냐면 민볼을 그냥 공을 이렇게 감싸서 이렇게 보내주듯이 이렇게 공을 살짝 긁어주는 거예요. 약간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런 느낌으로. 앞에서 받아보는 사람은 알겠지만 회전이 많이 안 먹어요. 하지만 공은 긁었어요. 제가 공은 긁었어요. 네. 요 힘이 세면 셀수록 회전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처음부터 스윙을 크게 이렇게 막 중지해서 이렇게 하는 걸 배우시잖아요. 그러면 시합장에서 써먹을 일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왜냐면 그렇게 그렇게 걸 수 있도록 주질 않아요. 시합장에선 잘. 물론 그렇게 뭐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떨어집니다. 확률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요거예요. 요거. 게임을 하다가도 처음에는 뭐 국가대표들 보면 막 이렇게 하던데 그 사람들은 그만큼 몸이 빠르니까 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아마 생활체육인들은 저를 포함해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냥 손목만 이렇게 긁는 연습부터 일단 스타트를 하세요. 백드라이브를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게 너무 세게 해요. 쇼트를 하다가 백드라이브 해보세요 하면 다 이렇게 해요. 다 힘이 잔뜩 들어가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가볍게 그냥 요거만 그냥 가볍게 굴린다는 느낌으로. 네. 이렇게 하면서 천천히 내 손목 힘을 키워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임팩트를 키워 나가는 거예요. 자, 근데 백드라이브를 할 때 보면 앞에서 보시면 제가 막 앞에서 요거만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스윙을 보면 이렇게 나가요. 왼팔 치울게요. 이런 느낌으로.
자, 어디까지 당겨지는지 대충 보이시죠?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가까이 오라고? 여기까지 와? 됐어요? 자, 이런 느낌. 네. 방금 한 게 이거예요. 둘, 셋, 넷. 네. 그렇죠. 근데 주의하실 점, 저는 일단 이렇게는 안 합니다. 이렇게는 안 해요. 그리고 맞을 때 이렇게 손목이 나가지 않아요. 이렇게 나가지. 이 궤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에 그 여기 오셨던 대부분의 구독자님들이 다 백드라이브가 약간 처음에 대부분이 다 이렇게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을 때렸다 긁었다가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공을 이렇게 하면은 일단 긁으면 긁었지 뭐 안 긁으면 이렇게 치지 않는 한 안 긁을 가능성은 드물죠. 그래서 처음에 백드라이브 할 때 요거부터 해라. 근데 간혹 가다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긁는데 느낌이 안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저도 포함입니다. 왜냐면 저도 처음에 카트볼 백드라이브 했는데 민볼 백드라이브를 못했어요. 왜냐면 이 느낌을 민볼 할 때는 자꾸 이거 긁으면 자꾸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나가기도 하고 자꾸 치게 되고. 그래서 이 긁는 느낌을 알기 위해서 이 단계를 안 하고 바로 카트부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제가 실제로 레슨을 그렇게 해요. 자, 민볼 백드라이브 해보세요 했는데 백드라이브가 너무 안 된다. 좀 긁으셔야 되는데 일단은 카트볼부터 할게요. 이런 다음에 일단 느낌을 알려주는 레슨을 할 때가 있습니다. 카트는 긁지 않으면 안 올라가죠. 제대로 긁지 않으면. 그래서 카트볼을 가르칠 때가 있게 됩니다. 순서는 알아서 해주시면 돼요. 근데 민볼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거 그냥 가볍게 거는 거 요거를 하셔라. 네, 요거를 하시고 요게 됐다고 생각이 들면 임팩트를 좀 더 키워야겠죠. 임팩트를 키워야겠죠. 근데 여기서 이 민볼에 대한 임팩트를 키우는 건 저는 일단은 요 정도 단계라면 일단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기서 그냥 바로 카트볼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여기서 이거 하고 이것까지 알아한다 한들 이것보다 센 걸 알면 사람은 센 걸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안정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어느 정도 할 줄 안다. 내가 요 정도 넘어갔다. 그럼 바로 카트로. 자, 카트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제가 요렇게 꺾었어요. 그죠? 아까 안 보이신다고 그랬지? 이렇게 꺾었어요. 자, 탁구대 기준으로 여기도 나오나? 여기 내려도 돼? 네, 나와요. 근데 좀 네트가 가리는데? 네트가 가려? 이 자식이 왜 가리지? 이건 보이잖아. 자, 여기서 제가 이렇게 걸었어요. 그죠? 민볼이에요. 카트볼은 더 꺾어요. 이렇게. 그리고 내려요. 근데 내릴 때 자, 이게 각도가 보일지 모르겠는데 한 요 정도로 내려갑니다. 요 정도. 내려가는 게. 요렇게. 이게 카트볼이니까 탁구대 밑에 있겠죠? 근데 자, 꼭 시작이 탁구대 밑이냐? 그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공이 이만큼 떠왔어요. 카트볼이. 이만큼 떠왔는데 여기서 스타트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안 돼요. 항상 공이 기준입니다. 날라오는 공이 기준이에요. 그리고 거기 그 공을 기준으로 내 스타트 지점이 정해지는 거예요. 공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내가 카트볼이니까 올릴 만한 힘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요 정도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손목이 나가면서 탕 긁어주고 보내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이건 민볼이니까 제가 좀 힘을 덜 주긴 했어요. 근데 만약 카트볼이 이만큼 떠왔어요. 카트인데도 한 요만큼 떠왔어요. 근데 만약 여기 있어. 그러면 밀려요. 아니면 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라켓을 여기서. 네, 공보다 아래 스타트만 하면 돼요. 카트는. 여기야. 공이 여기 왔어요. 한 요 정도 떨어졌어. 여기서. 안 보이죠, 라켓이. 그죠? 요 정도. 여기 떠왔다? 요 정도. 무릎으로. 그렇죠. 무릎으로 높낮이를 조절합니다. 맞아. 그것도 있네. 이게 공이 낮아요. 그럼 다리는 가만히 있고 이것만 계속 왔다 갔다 거리는 게 아니라 무릎으로. 네. 그래서 이 자세는 좀 유지해 주는 게 좀 안정적입니다. 자, 카트 한번 해봐요. 네. 자, 낮게 줘볼래? 낮게 주면 무릎이 순간적으로 낮아지는 게 좋아요. 순간적으로 낮아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낮춰서 올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손목을 팍 써줘야 돼요. 가끔 가다가 뭔가 부드럽게 치려고 하는 분들은 가끔 가다 힘을 빼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냥 밀어버리시는 분들. 이건 안 돼요. 이거는 일단 임팩트가 너무 안 들어간 거기 때문에 사실 연습이 되지가 않아요.
지금 여기 전성빈 군이 있는데 전성빈 군이 약간 이런 타입이에요. 약간 밀어친단 말이에요. 공을 약간 여기서 저 친구가 약간 이렇게 밀어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저 친구는 이제 볼을 컨트롤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뭐 들어가긴 하지만 백 드라이브 회전량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거는 연습으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는 순간에 확 긁어줘야 돼요. 확 긁어주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공보다 아래에서 네. 팔은 어느 정도 쓰고 손목은 어느 정도 쓰냐 이거 다 계산하지 마시고 일단 손목으로 쓴다고 손목으로 공을 맞추는 거를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여기서 그러면 공이 딱 왔다 그럼 뭐가 스타트? 손목 스타트. 스타트하면서 얘는 팔은 자연스럽게 그냥 올리는 거예요. 잘못된 거 얘가 올라가면 안 돼요. 얘가 올라가면 진짜 힘들어져요. 얘가 올라가면은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돼야 돼요. 얘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얘는 고정시켜 놓고 부채꼴 모양으로 돌린다는 느낌으로 여기서 부채꼴 모양으로 돌린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옆에 맞춰. 공에 어딜 맞추느냐? 뭐 대부분은 옆을 맞추지. 대부분은 옆을 맞춥니다. 좀 왼쪽이 왼쪽. 사실 여기를 맞춘다는 느낌으로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 근데 사실은 거의 다 공은 다 여기 맞아요. 네, 여기다 맞아서 다 이렇게 긁는 겁니다. 뜬볼은 한 요 정도겠죠. 뭐. 네. 큰 차이 없어요. 다 여기 요 언저리에 맞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준비 항상 중점 그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카트볼이 오면 공보다 아래에서 스타트를 한다. 스타트는 손목으로 힘을 줘서 스타트를 한다. 딱 이렇게. 그리고 높낮이는 무릎으로 잡는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놀랐을 때는 어떻게 해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순간적으로 갑자기 놀랐을 땐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임기응변으로 하셔야 됩니다. 네, 그거는 뭐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공이 갑자기 빨랐다. 그럼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일단 손목 쓰는 거예요. 그냥. 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게임을 해보시다 보면 이건 미스하면 안 되는 볼인데 미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걸 왜 미스했지? 이런 것들. 쉬운 볼 있잖아요. 그런 거에 미스만 줄여도 부스가 탁탁탁 올라갑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쉬운 볼 미스 안 하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카트볼이 왔을 때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번 반복했죠. 네, 공보다 아래에서 오면 손목으로 써가지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까지 됐다. 이제 내가 카트볼 백드라이브도 이제 어느 정도 됐어요. 그럼 이제 연계를 해야겠죠. 연계를 해야 돼요. 내가 카트볼 백드라이브 걸고 민볼 백드라이브도 걸 수 있어야 돼. 와볼래? 자, 요걸 할 때 이 두 개를 덧붙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절대 덤비지 말고 내가 할 줄 아는 범위 내에서를 일단 완벽하게 만들어놔야 돼요. 그 시스템을. 그걸 하고 나서 다음 스텝인 거예요. 자, 두 개를 이제 해야 돼요. 자, 걸었어. 도. 요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카트볼 걸고 세게 안 하죠? 예. 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정도까지 가셨으면 일단 포인트 드라이브가 어느 정도 되셨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연계해서 하는 걸 항상 연습하셔야 돼요. 선수들이 체력이 남아 돌아가지고 막 이런 연계 연습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 시합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고 상대가 어떤 스타일일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걸고 올리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연계해서 두 개도 하다가. 뭐 두 개를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불규칙으로 해가지고 한 번 하고 한 번 걸었을 때 보통 확률적으로 이 사람 상대가 쇼트를 열로 많이 하나 그런 거에 따라서 정하는 거예요. 제 게임 영상 보면 가끔 그럴 때 있죠. 백드라이브 걸고 미리 이렇게 있는 경우 있어요. 제가 따닥 따는 경우. 그게 왜 그러냐? 제가 백드라이브를 걸면 열로 주는 거는 10번 중에 2번? 2번 되나? 보통 열로 빼요. 네. 그러니까 백드라이브 걸고 이러고 있으면은 10개 중에 8개는 제가 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경험으로 쌓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자, 여러분들 백드라이브 걸면 여기가 10번 중에 8번 옵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백드라이브 힘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상대 스타일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상당히 추천드리긴 어려워요. 그냥 내가 그렇게 한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이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라고 하는 건 상당히 좀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는 안 드리지만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카트볼 백드라이브 걸고 그 다음에 윈볼 거는 것도 됐어요. 자, 이제 이러고 나면 백핸드 드라이브를 좀 세게 걸 줄 알아야겠죠. 백핸드 드라이브를 좀 세게 거는 것도 좀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백핸드 드라이브를 세게 걸어볼게요. 붙어가지고 세게 거는 건요, 요즘 선수들이 많이 합니다. 중진에서 하기보다는 앞에서, 예를 들어 상대가 드라이브를 걸었을 때도 앞에서 이런 식으로 탁 꽂히게 거는 드라이브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이게 약간 요즘 추세예요. 옛날처럼 약간 와일드한 플레이보다는 이런 스타일이 많은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손목 힘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선수들 막 웨이트 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웨이트 막 팔 힘 기르고 손목 힘 기르고, 기본적으로 이 손목 힘이 있어야 요거는 좀 가능히 합니다. 왜냐면 몸을 많이 쓸 수가 없어요. 붙어서 하면. 붙어가지고 하는데 손목 힘이 없으면은 이게 밀려가지고 다 내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붙어서 하려면 좀 손목 힘을 길러라. 그럼 어떻게 해야 세게 걸어요? 방금 했던, 자 볼래? 자, 여기서 이렇게 걸었죠. 요거를 빠르게 하면 되는데, 보세요. 내가 힘을 이 정도 줬으니까 이렇게 하지, 이 스윙 스피드하고 완전히 똑같아 버리면 튀어나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게 칠 때는 이 스피드를 빨리 하는 대신에 얘가 좀 앞으로 나가줘야 돼요. 자, 걸다가 백드라이브 세게 하고 싶다. 아이고, 백드라이브 세게 하고 싶다. 나가준단 말이야. 딱 하나, 또 안 보일 수 있어. 자, 하나, 둘, 셋, 땅. 자, 손목을 빨리 쓰니까 공이 긁히겠죠. 자, 하나, 둘, 셋, 땅. 때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다가 때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붙어가지고 하실 때 때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때리시면 안 돼요. 네. 이걸 자꾸 때린다 그러면은 충분히 연습을 하시고 시합에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괜히 어설프게 했다가는 오히려 잘못하면 막 사람 얼굴 맞추고 막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붙어서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한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고, 다 짧아요 설명은. 자, 중진에서 할 때예요. 조금 약간 떨어졌을 때 좀 스윙을 크게 하는 거.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선수들도 많이 하고 하는 거죠. 처음부터 이런 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세게 하려고 이렇게 쭉쭉 하는 거는 처음에는 요것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여기서 중진으로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요런 걸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했으면 조금씩 떨어지면서 하는 거예요. 조금씩 떨어지면서. 이렇게 스윙 크기를 내가 원래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조금씩 크게 가는 거예요. 크게. 이해가 되시죠? 자, 다시. 자, 여기서 할게요. 이거는. 자, 백드라이브 내가 이렇게 한다. 자, 쭉. 아, 다리 자세 말씀 안 드렸네. 다리는 일자 혹은 오른발이 앞인 게 좋아요. 백은. 네, 왼발이 앞인 상태에서 하는 경우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예요. 이따가 그 특수한 경우는 말씀을 드릴 건데, 웬만하면 오른발이 앞인 게 좀 편해요. 왜냐면 그래야 이게 돌려가지고 나갈 수가 있죠. 그죠? 네. 그 화드라이브 건데 오른발이 앞이면 이상하잖아요. 똑같아요. 백드라이브도 왼발이 앞이면 이게 어설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자, 그러니까 오른발이 앞, 아니면은 어쨌든 일자 이상은 벗어나지 않게 다리를 벌려주시는 게 좋고, 다리는 많이 벌리면 좋아요. 네, 많이 벌리면 그만큼 본인이 안정감이 있죠. 삼각대도 좋게 하면은 툭 건들면 쓰러지죠. 네, 그런 것처럼 중심이 딱 잡혀 있으려면 다리를 좀 어느 정도 벌려놓는 게 좋아요. 막 이렇게 벌리시진 않으셔야 되고, 그냥 적당히 어깨보다 약간 넓게, 네, 그냥 그 정도로 벌리시면 됩니다. 자, 또 딴 길로 자꾸 새네. 자, 하다가 조금씩 떨어지면서 조금씩 스윙을 크게, 스윙만 크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 일단 힘 조절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서도 컨트롤할 수 있는 연습도 필요해요. 자, 붙어서 하는 게 컨트롤이 됐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씩 떨어지면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세 발자국, 네 발자국, 다섯 발자국, 이런 식으로 기릅니다. 세게 치는 건요, 기본적으로 이걸 다 할 줄 알고 나면 그냥 내가 거기다가 임팩트만 더 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세게 치는 건 뭐라고요? 손목을 세게 하면서 스윙이 나가면 돼요. 자, 여기서 천천히 거는 게 이겁니다. 자, 이거예요. 세게 친다. 손목 세게 쓰면서 앞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백드라이브를 걸 줄 아는 사람이 세게 할 줄 모르는 거는
뭐 아예 요령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만, 아니면 좀 힘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뭐 손목 쓰는 게 손목을 너무 덜 써서, 아니면 뭐 좀 뭐 몸이 안 좋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안정감 있게 백드라이브를 내가 잘 구사하는가, 요거만 되면 센 거는 굉장히 좀 쉬워진다. 그래서 사실 제가 전성빈 군이 저한테 한번 물어봤었어요. 본인이 백드라이브만 하면 좀 어느 정도 잘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몇 마디만 해주면 제가 봤을 때 백드라이브는 금방 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안정감 있게 백을 칠 줄 알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일단 안정감 있게 백을 칠 줄 아느냐를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해보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주변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떨어져서도 가볍게. 그럼 민볼일 때는 공이 어느 정도냐? 카트볼은 제가 한 이 정도라고 했죠. 한 요 정도? 요 정도에서 스타트. 뭐 정확하진 않아요. 어찌됐건 중요한 건 이 공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 여기서 15cm에서 스타트 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건 없습니다. 예, 사람마다 그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도 임팩트가 강하면 여기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민볼 같은 경우엔 이것보단 공간이 적어야겠죠. 근데 공간을 보세요. 위아래가 중요해요. 카트볼은. 위아래가 중요합니다. 근데 민볼은 앞뒤도 중요해요. 그래서 앞뒤 공간도 있어야 돼요. 앞뒤 공간도. 그리고 손목을 이렇게 써주면서 공을 이렇게 긁어서 보내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앞으로 오, 뭐. 살짝 보내주면서 툭 이런 느낌으로 안정감 있는 백드라이브. 제가 요즘 조금 탁구를 좀 자주 쳤더니 백이 조금 돌아왔어요. 예. 이 안에서 탁구를 몇 번 쳤더니 조금 돌아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안정감 있게 거는데, 이게 보니까 제가 한 코로나 때문에 한 몇 달간 탁구장을 몇 달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치던 거 아니면 막 안 치는 막 그런 날들이 있었거든요. 탁구를. 뭐 강의할 때는 그냥 여기서 하는 거는 그냥 강의만 했었으니까. 근데 그때 백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 컨트롤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치고 매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연습은. 매일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요게 다 되고 나면 모든 나머지 것들은 다 응용해요. 리시브가 백드라이브가 안 된다? 일단 이게 되는지를 일단 알아봐야 돼요. 이게 다 되는데 리시브가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자꾸 받아봐야 돼요. 그리고 리시브 같은 경우엔 꼭 뭐 백드라이브로 받는 방법도 있지만, 가장 그 선수들이 많이 뭐 물어보면 리시브 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짧게 주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짧게 주는 게 제일 좋은 리시브예요. 일단 짧게만 주면 함부로 못 해요. 네, 약간 그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랄까 일반적으로 좀 강하게 뭔가를 해서 리시브를 뭔가 강력한 뭔가를 많이 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저는 긴 서비스가 와도 강력하게 한 방 거는 거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회전 서브다. 그럼 뭐하고 같은 거냐면, 자, 쇼트 해볼래? 자, 쇼트 해봐. 아까 이거 알려드렸죠? 그냥 부드럽게 앞에서 그냥 가볍게 거는 거 알려드렸어요. 요거를 회전 서비스 때 하시면 돼요. 회전 서비스 이렇게 그냥 툭 넣어봐. 그냥 코스만 이게 맞으면 얼로 튀죠. 횡회전 서비스는 맞으면 열로 튀죠. 여기 보고 치는 거예요. 여기 보고 거는 거예요. 여기. 이건 카트가 먹었네. 네. 그냥 요 정도만 해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네. 네. 어쨌든 횡회전은 이렇게 넣어줘야지. 쳐줘야지. 네가 한 건 카트야. 그래요? 이렇게 치면 회전이 안 먹어. 긁어줘야지. 아, 오케이. 자, 어찌됐건 요 그냥 가볍게 거는 것만으로 가능하다. 그럼 카트볼일 때는, 카트볼 백드라이브 아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공간을 두라고 그랬죠? 공간을 두고 걸면 돼요. 네, 공간을 두고 걸면 됩니다. 그러니까 리시브든 그냥 치는 거든 다 똑같아요. 상대 서비스가 구분이 안 되지 않는 한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요거 지금 이제 백드라이브에 관한 설명은 웬만한 건 다 한 것 같아요. 중지에서 백드라이브도 했으니까 뭐 로빙을 알려드릴 건 제가 로빙을 대해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치키타에 대해서 지금 일단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요 며칠 동안 치키타 하는 동영상을 많이 봤습니다. 네. 근데 저는 지금 연습을 해가지고 이제 조금 들어가요. 자, 서브 넣어볼래? 아까 얘한테 테스트도 받았어요.
내가 아까 한 10개 걸어서 이렇게 다 들어갔지? 짧은 거? 짧은 거. 자, 오케이. 이게 짧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거거든요. 이건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꺾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한 요 정도만 꺾고 이렇게 확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해서 약간 이렇게 드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맞게 한번 제가 해보니까 일단 어깨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공 넣어봐. 공 주변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공이 여기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게 멀면 안 된다고요. 이 공하고 거리가. 멀면 이게 안 들어가요. 가야 돼요. 가까이. 여기까지는 아니에요. 요 정도. 요 정도에서 날라오는 힘이 있잖아요. 그대로 타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너무 숙이지 마세요. 너무 숙이지 마시고 한 요 정도면 돼요. 충분히. 네. 내가 손목 힘이 너무 좋아. 나는 뭐 이렇게 해서 다 할 수 있어. 뭐 그러면 상관없는데 제가 해본 바로는 한 요 정도 각도에서 그냥 돌리기만 하면 여기서 손목을 빠르게 이렇게 올리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근데 올릴 때 이렇게 끊으면 안 돼요. 이것도 백드라이브라고 이거를 끊으면 굉장히 불안하고 약해요. 그래서 들어가서 확실하게 이렇게 해야 돼요. 하고 와야 돼요. 네. 자, 한 45도 이상 꺾고 90도까지는 안 꺾으셔도 됩니다. 네, 한 45도 정도만 45도 이상만 꺾고 약간 비스듬하게 요 정도 각도.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요 정도 각도에서 돌려라. 자, 다시 이렇게. 주의하셔야 될 점. 멀면 안 됩니다. 멀면 안 되고 그다음 너무 들어가도 안 됩니다. 너무 들어가도 안 돼요. 어느 정도 적당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요 정도면 그러니까 공이 여기 예를 들어 공이 여기 떨어졌다. 예를 들어. 그러면 떨어진 지점부터 한 요 정도. 요 정도 거리면 되는 것 같아요. 나오니 여기가 나오니? 여기가 공도 나오고 나도 나오고. 네. 하여튼 이렇게. 그럼 튀면서 맞추면 돼요. 자주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솔직히 손목이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이게 어깨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좀 어깨 근력 같은 거 키우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돌린다. 이렇게 하면 제가 알고 있는 치키타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일단 백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백만 잘한다고 탁구를 잘 칠 수 있는 건 아니죠. 화는 기본적으로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백핸드만 알려드렸지만 포핸드를 하면서 아마 같이 배우시게 될 거고 같이 연습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백에 관련된 부분은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면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연습을 하면 뭐랄까 기초부터 뭔가 고급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전 과정을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다 알려드린 것 같아요.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응? 다 하는 그 시간. 제가 만약에 레슨을 해드리는 분이다. 근데 레슨 해드리는 분인데 일주일에 2번 20분씩 받는 분 기준으로 일단 쇼트 연결이 아마 제일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쇼트 연결이 한 달 정도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8회 정도를 잡고 와볼래? 요게 한 뭐 감이 좋으신 분들은 뭐 한 1, 2주만 한 두세 번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요거를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아요. 요거를 빨리 하고 여기서 손목 이거 하는 거는 한 2번 정도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 일주일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제가 푸시 알려드렸죠. 푸시는 완전히 마스터할 때까지 가르치면 다음 단계가 안 넘어가져요. 그래서 푸시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쇼트를 하면서 쇼트로 때리는 기술이 있구나. 이런 거 하고 그냥 어느 정도 이해만 시키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선수일 때는 뭔가 어느 정도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지만 생활체육에서 그렇게 했다가는 그 회원들 다 나갑니다. 그만둬버려요. 그러니까 요거 하고 바로 이제 백드라이브로 넘어가게 되죠. 백드라이브로 넘어가는데 요게 조금 걸려요. 요걸 안정감 있게 하는데 일단 오래 걸리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거 굉장히 강하게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요. 배우시는 분들이. 그래서 자꾸 힘이 들어가.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잘한다 싶으면
자꾸 뭔가 다른 거를 막 생각해 갖고 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와볼래? 이거를 하면은 처음에 이렇게 잘했어. 잘해가지고 어우 잘하셨어요. 예. 다음 나왔어. 근데 갑자기 여기서 막 이게 막 좀 세졌어. 그래서 막 미스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됐다고 생각해서 뭔가 더 나은 레벨을 보여주려고 하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똑같은 요거를 인내심 있게 하는 거. 인내심 있게 하는 거. 요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저는 한 달, 두 달 정도 잡습니다. 한 달, 두 달. 네. 한 달, 두 달. 한 달, 두 달 정도 잡아요. 한 달, 두 달 잡고 한 달, 두 달 안에는 한 달 정도로 잡죠. 보통 한 2주, 한 달. 한 달 정도 잡고 그다음에 바로 카트볼을 가죠. 카트볼 백드라이브 거는 거는 그것도 한 달? 네. 보통 기본적으로 보통 한 10회. 8회에서 10회는 무조건 한 단계당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백만 하는 데만도 벌써 반년이 넘어가죠.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 치키타는 예외로 두더라도. 그리고 실제로 탁구를 배울 때는 이거 말고 포핸드도 배우죠. 포핸드 배우고 쇼트 배우고 뭐 이것저것 다 하면 요 정도까지 하는데 꾸준히 탁구를 쳤다고 가정했을 때 그리고 레슨만 받아서는 안 돼요. 자기 혼자 나와서 탁구장 가서 연습하는 시간도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은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를 만약에 꾸준히 했다. 정말로 꾸준히 했다. 그러면은 아마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탁구를 배우실 때 꼭 인내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막 뭔가 내가 막 너무 잘하려고 막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뭐 지금 공부를 하는 학생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뭐 어떤 분야에서 은퇴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본인이 뭔가 잘하는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예를 들어 테니스를 잘 친다, 뭐 골프를 잘 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이 그냥 나는 일단 한 방에 뭘 할 수 있는 걸 알려줘라고 하면은 설명할 수 없죠. 똑같아요. 어떤 거든 기본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어느 분야에서는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인 걸 할 줄 알면은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데 가르치는 사람도 수월하고 배우는 사람도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요 지금 제가 알려드린 건 거의 기본에 해당해요. 기본만 거의 알려드렸다고 보면 돼요. 요 기본을 어느 정도 탑재하면 누군가가 좀 더 응용된 동작을 가르쳐 줬을 때 이해가 좀 쉬워요. 좀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선택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어느 정도 마스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탑재를 한 상태에서 앞으로 탁구를 하시면 아마도 저보다 훨씬 탁구를 잘 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 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요거는 여기까지 백에 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